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뭐죠? 첫 번째, 혈압을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혈압이 낮아야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잘 터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막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왜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잘 터질 뿐만 아니라 막히기도 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막히고 막 거침없이 잘 돌 것 같은데 왜 혈압이 올라가면 잘 막히기까지 하죠?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피가 우리 혈관 속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자, 많은 분들이 피는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연속적으로 흐른다라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피는 불연속적으로 흐릅니다. 심장이 한번 박동칠 때마다 한 뭉텅이의 혈액이 마치 파도 치듯 혈관벽을 철썩 또 철썩 이렇게 때리고 지나가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수록 어떻게 때린다고요? 세게 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벽을 막 핥히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벽이 벌겋게 성이 나 있는 겁니다. 염증이 막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피떡지가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혈전. 이게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콱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고혈압 떠드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면 기억하십시오. 혈관이 잘 터지고 혈관을 또 잘 막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혈압을 단 1이라도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혈압을 낮게 유지하십시오. 목표치는 120에 80보다 낮아야 합니다. 수축기는 120 미만, 이완기는 80 미만이라야 수 판정을 받는다. 나중에 방송 끝나신 다음에 건강 검진표 한번 꺼내 보세요. 거기 보면 혈압 수치가 나오잖아요. 나의 혈압이 120 그리고 80보다 낮으면 좋은 거예요. 예컨대 110에 70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100에 65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혈압이 낮은 게 좋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지표가 혈당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혈당도 낮아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뭐죠? 당뇨입니다. 왜 당뇨가 나쁠까요? 의사들이 왜 당뇨를 떠들죠? 자, 혈당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죠. 이 음식을 소화시키니까 포도당이 올라가고 이 포도당은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고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높으면 나쁘다고 말을 하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당분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어디라고요? 혈관이 아니에요. 혈관은요, 그냥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당분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어디죠?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장기입니다, 장기. 여기에서 당분을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당뇨라는 병은 뭐냐면요. 혈관 안에는 포도당이 마구마구 쌓여 흘러넘치는데 정작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말초의 장기들은 쫄쫄 굶주리고 있는 병. 그게 당뇨입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꽉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미어 터지죠? 그런데 정작 이 짐을 필요로 하는 집집마다 배달이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당뇨입니다. 혈관 안에는 당분이 막 쌓여 있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엉기고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당뇨 합병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의 혈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혈압 다음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뭐다? 혈당이다. 혈당도 무조건 낮게 유지해야 한다. 공복 혈당을 가능하면 100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검진표에서 나의 공복 혈당 수치를 봤는데 이게 90,
이렇게 나와야 돼요. 80 이렇게 나면 더 좋은 거예요. 100보다 낮아야 나의 혈관이 깨끗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네, 혈당을 낮게 유지하십시오. 자,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맥박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재보세요. 1분에 몇 번 뛰는지. 여쭤볼게요. 맥박은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맥박은 빨리 뛰는 게 좋아요? 느리게 뛰는 게 좋아요? 네? 느린 게 좋습니다. 천천히 뛰어야 돼요. 빨리 뛰는 건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뭐라고요?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200년 살잖아요. 거북이 심장이 1분에 6번밖에 안 뜁니다. 10초에 한 번 뛰면 10초 천천히 쿵 또 쿵 뭐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 팩트입니다. 가장 빨리 죽는 동물은 뭐라고요? 네, 쥐가 제일 빨리 죽어요. 쥐는 1년밖에 못 삽니다. 쥐 심장이 1분에 400에서 500번 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이 심장이 펄떡펄떡 빨리 뛰면 좋은 게 아니에요. 혈관이 부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분에 70회 미만으로 뛰어야 돼요. 65 또는 60 또는 55 여러분의 맥박이 천천히 뛰는 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능하면 심장이 이렇게 느리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DL 콜레스테롤 들어보셨나요? 네, 이건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에 나쁜 기름 덩어리를 강제로 간 안으로 끌고 가서 분해를 시키죠. 그러니까 내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압, 혈당, 맥박은 낮은 게 좋다 그랬죠. 그런데 HDL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이건 높은 게 좋아요. 왜? 좋은 거니까. HDL 수치는 높게 나오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60을 넘겨야 돼요. 검진표에서 여러분의 HDL 콜레스테롤이 60 이상 딱 기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정돈을 해드릴게요. 네. 4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잖아요. 혈압, 혈당, 맥박, HDL 콜레스테롤인데 혈압, 혈당, 맥박은 낮아야 되고 HDL은 높은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 도표의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혈압은 120에 80보다 낮아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보다 낮아야 합니다. 분당 맥박수는 1분에 65회보다 낮아야 합니다. 저게 이제 연령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나이가 좀 많은 분은 65회보다 느린 게 수 판정을 받고요. 나이가 20, 30대면 젊은 연령층이면 70보다 낮아야 수 판정을 받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60보다 높아야 한다. 좀 복잡하신가요? 네, 잘 기억하세요.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은 어떻게 하면 혈압, 혈당, 맥박은 떨어뜨리고 HDL을 높이지? 네, 말 그대로 이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혈압, 혈당, 맥박은 떨어뜨리고 HDL을 높일까요? 나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그래서 중풍이나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요? 뭘까요? 먹는 건가요? 운동인가요? 뭘까요?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거예요? 운동이에요? 운동이 정답입니다. 네, 먹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운동입니다. 희한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당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맥박도 떨어지는데 HDL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의 어떤 약물도 어떤 치료도 이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운동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운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나요, 운동? 해야 돼요. 네. 자,
뭘 해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세요. 단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할게요. 첫째, 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오래 하는 운동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시간 고강도가 아니라 거꾸로죠.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 좋아요. 장시간이란 말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말하고요. 저강도란 말은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그 정도로 숨이 차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좀 빠른 속도로 걷는 그 정도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고통스럽게 뭐 숨을 참아가며 운동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한 가지,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하라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막 바벨이나 덤벨 막 이런 데 근육 키우는 운동만 해요. 상체 위주로.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이 상체보다 다리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가 뻐근해지는, 하체 근육에 부하가 걸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우리 오른쪽 왼쪽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이. 첫째, 뭐라고요? 우리 인체의 쓰레기를 태운다. 여기가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란 뭐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남긴 잉여 칼로리를 말합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뱃살이나 혈관 안에 기름으로 쌓이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대사시켜요? 여러분, 다리 근육 안에서. 그 사람이 잠을 잘 때도 다리 안에서 계속 칼로리를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굵으면 뭐라고요? 혈관이 맑고 깨끗해요.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다리 근육은요,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쓰고 남은 탄수화물을 이 허벅지 근육이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여기에 잔뜩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막 시험 공부하거나 뭐 달리기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 하거나 그때 이 하체 근육에 저장하고 있던 다량의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몇 시간이고 공급을 합니다.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해줘. 가만 보면 늘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졸려하고 막 기진맥진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 활력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체 근육의 부피예요. 여기가 굵을수록 많은 포도당을 저장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여성 여러분들 아직 미혼이시면 신랑감 고르실 때 그분 어디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요? 네, 다리가 굵은지 한번 보세요. 네, 다리가 굵으면 혈관도 맑고 오래 살고 그리고 매사에 정력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손가락으로 여러분 여기 허벅지 살갗 한번 짚어보세요. 자,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이거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얇아야 합니다. 이거 두꺼우면 안 돼요. 네, 자기 거만 만지세요. 네. 이거 왜 얇아야 되죠? 제가 얘기하는 허벅지의 본질이 뭐죠? 근육이죠. 근데 여러분 잡고 있는 이건 뭐라고요? 이건 지방이죠. 비계살. 그러니까 다리가 굵어도 이게 두꺼워서 굵은 건 뭐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얇고 그 안에 근육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나가는 길에 뱃살도 한번 잡아보세요.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어느 쪽이 좋아요? 두꺼우세요? 네. 어느 쪽이 좋아요?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여러분, 정답은 두꺼운 게 좋아요. 우리 상식하고 다르죠? 자, 왜 그러죠? 의사들이 복부 비만이 몸에 나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몸에 나쁘다고 하는 복부 비만의 정체는 뭐죠? 무슨 지방이라 그래요? 그래요, 내장 지방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백가죽은 뭐죠? 이건 피하 지방. 성격이 다르죠? 자, 이거 그냥 보기 흉한 거예요. 이거는 내 건강하고 아무 이거 두꺼워도 돼요. 백가죽은. 몸에 나쁜 건 뭐예요? 백가죽이 아니고 이 내장 사이에 노랗게 들러붙어 있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똑같다면 차라리 백가죽이 두꺼운 사람이 더 좋아요. 왜? 상대적으로 내장 안에 기름량은 적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정돈해 드리면 우리가 거미형 인간이라 그래요. 다리는 비쩍 말랐는데 배는 불룩 튀어나오고, 그런데 백가죽은 얇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혈관이 부실한 분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허벅지와 종아리 제일 굵은 둘레를 줄자로 재세요. 그래갖고 둘을 더한 합이 나의 허리둘레보다 많이 나가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개를 합친 게 허리둘레보다 많이 나가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학 격언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여러분의 하체가 상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허리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혈관이 맑고 깨끗해지고 중풍이나 심장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체 위주로 운동 많이 하세요.